우리 수능 준비는 사실 내신 준비보다 어쩌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어. 야, 서른 문제를 만들어야 돼. 서른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확통 8문제 뺀다고 하면 수원에서 11문제를 뽑는데 11문제를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문제 어디서 낸 거야? 이제 내신 시험처럼 막 구석구석에서 낼 수가 없잖아. 진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연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들을 본다 이거지. 킬러 문제는 약간 좀 다르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좀, 그 부분까지 긁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정확하게 뭐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어디다 쓰는지는 알아야 되지.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 지금 처음 들어가면은 뭐부터 배워요? 호도법부터 배웁니까? 호도법. 기본 호도법은 선생님이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얘기하지는 않겠고, 호도법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 호 L은 R세타죠, 그죠?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 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알고 있는 거랑 또 쓰는 거랑 또 달라. 막상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공식들입니다.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요. 호도법에서 이제 공식 알아야 되는 건 요 정도면 일단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삼각함수잖아. 그치? 삼각함수 바로 들어가잖아.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는 삼각비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삼각비. 삼각비는 요런 거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하는 게 삼각비예요. 삼각비를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이들을 빠르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길이들을 빠르게 여기에 각을 세타다라고 이야기해. 세타다. 그러면 연습이 돼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그래, 사인 세타는 이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거고, 탄젠 세타 이거고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이렇게 A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뭐야? 이 길이 뭐예요? A 사인 세타. 이 녀석을 A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야지. 여기는 뭐예요? A 코사인 세타. 이런 연습들을 하라고. 지금 선생님 노트 준 것도 이런 것들, 이런 중요 포인트들만 한번 가볍게 한번 써봐. 내가 지금 이것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었나, 없었나. 그런 포인트. 그러면 내가 길이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든, 봐. 여기가 세타야. 계속 여기가 여전히 세타야. 세타였을 때 여기 길이가 A야. 여기 길이가 A야. 여기 길이는 뭐예요? A, 그치? 기준이 A죠. A 탄젠트 세타죠.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니까 B예요, B. 삼각 B라는 거는 길이들의 B인 거야.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에서 이거분의 이걸 곱해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A였을 때. 응? 어? 뭐야? 이거 미적분 한 친구가 맞아? 뭐예요, 여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잖아.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암기예요. A에서 여기로 갈 때 A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여기 길이에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정신 차리시고 반대로 올라갈 때 뭐예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돼.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런 표현들. 그럼 또 여기에 세타. 여기가 A야. 여긴 뭐예요?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되겠죠.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 길이와 길이의 관계들에서 다른 한 길이와 뭐 각이 나왔을 때 다른 길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얼른 익숙해져야지. 빠르게. 엄청 빠르지 않아도 돼, 수능 때는. 수능 때는 엄청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뭐 내신 때는 진짜 빨라야 되겠지만. 시간 굉장히 부족한데 수능 때는 막 부족하거나
그러려면 진짜 고수가 돼야지 부족해요.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는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삼각비예요.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알아야 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요 정도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각변환 했을 때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 녀석에 대한 각변환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 녀석에 대한 각변환 이게 지금 90도가 n개 있었을 때 각변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각변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무슨 소리야? 각변환 어떻게 돼요 이거? 각변환? 그렇지. 이 각변환 n이 홀수이면 바뀌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였을 때 그대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90도가 홀수계 있냐 짝수계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각변환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그래 바뀐다라는 거는 뭐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사인이 사인 그대로 있는 거야. 짝수면 그대로 사인 유지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홀수면 코사인으로 바뀌어주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뭘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스텝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텝 2는 뭐가 돼요? 부호 결정하는 거죠. 부호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긴 안에 각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변환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계속 여전히 복잡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는 통일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호 결정은 얼사탄코 4분면에 따라서 이 녀석의 각이 4분면에 따라서 얘의 부호, 처음 녀석의 부호가 뭔지를 결정을 하면 돼요. 처음 녀석의 부호를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분의 파이가 몇 개란 얘기예요? 3개죠. 3개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코사인 3개 홀수면 바뀌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이 홀수면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로. 그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1, 2, 3. 4사분면의 각이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탄젠트도 바뀝니다. 홀수였을 때 바뀌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바뀌고 사인과 코사인은 바뀔 때 이렇게 바뀌고 탄젠트는 바뀔 때 뭘로 바뀌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탄젠트 x는 탄젠트 분의 1 역수로 바뀝니다. 홀수였을 때 역수로 바뀌고 짝수였을 땐 그대로 역수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고 싶을 때 그렇게 됩니다. 탄젠트 그래요. 이게 일단 각변환이고 각변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 사인 코사인의 변화
사인 코사인의 변화. 내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사인 x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친구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인 x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바꿀 때 무슨 짓만 하면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2분의 파이에서 이 각을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 사인하고 코사인은 더해서 90도 나오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같아져요. 사인 30도, 사인 60도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이 각을 빼면 얘랑 더하면 90도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코사인을 또 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짓을 하면 돼. 그냥. 이걸 왜 바꿔? 왜 바꿔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이 나와 있으면 내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불편할 때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야. 사인하고 같이 있거나 탄젠트하고 같이 있으면 풀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섞여 있으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슨 함수예요? 이제 속도를 좀 내려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대칭함수예요.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대칭함수야.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의 성질,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탄젠트도 기함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들으면 그냥 다 아는 거야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지 모르는 걸 정리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응?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우함수의 성질은 마이너스가 흡수가 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코사인의 마이너스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간단히 하는 거죠. 간단히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간단히 없애서 이 안에 마이너스 있는 게 불편하니까 바깥으로 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불편하니까 없애는 거고 코사인이었을 때. 언제 사용해? 불편하니까 사용해. 불편하니까. 내가 안 불편하려고. 이쁘게 쓰려고.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씩 그냥 없앨 수 있죠. 그죠? 2파이씩 없앨 수 있어. 그거는 안 쓸게요.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니까 그냥 파이씩 없애는 거. 그 정도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니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방정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잖아.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3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찾아내려면 그래프 위에서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의 그래프를 사인 x, y는 사인 x.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냥 사인 x는 원점에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맞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특수각들은 30도하고 45도가 특수각이잖아요. 30도하고 45도가 특수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도짜리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30도짜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잖아. 90도. 연전석이 90도죠. 지금 4등분 했어요. 4등분. 2분의 3파이. 4등분을 한 다음에 다시 3등분을 해. 그래야지 하나가 3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칸이 30도야. 한 칸 30도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도 익숙해지세요. 한 칸은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실제 문제 쓸 때는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한 칸이 30도라는 것만 알면 돼. 한 칸이 6분의 파이라는 것만 알면 돼. 6분의 5파이. 그랬을 때 X축에 가까우면 여기가 지금 봐. 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이거 30도 계열의 그래프예요. 30도 계열의 그래프인데 X축에 가까운 값이 2분의 1이고 먼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1, 먼 값이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 야, sin x가 이제 이게 기본 문제죠.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x의 값을 구하여라. 선생님이면은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나? 난 암기를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은 실제로 암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녀석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 칸으로 나눠서 축에서 나는 선생님은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만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은 x축에서 멀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 밑에 있는 부분이야. 그럼 이거 몇 번째 칸? 여덟 번째 칸. 6분의 8파이. x는 3분의 4파이. 그리고 얘는 열 번째 칸. 열 번째 칸이니까 6분의 10파이. 그래서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금방 나오고 있었어, 원래? 금방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연습들이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 안에서도 움직이니까 만약에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내가 힘든데 다른 거 해석할 겨를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부등식을 풀어요. 부등식을. 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이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 사이에서 얘를 풀어라. 이게 기본인데 기본 부등식 자체를 못 푼다고. 어떻게 돼? 그림을 그려야지. 코사인의 그래프.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등분을 하는 거야. 한 칸에 30도씩으로. 축에 가까우면 2분의 1. 축에서 멀어지면 2분의 루트 3. 30도, 60도는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코사인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냥 평소 연습이 돼야 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싹 나눠서 세 칸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죠. 그러니까 연습이 됐으니까 다 쓰지도 않아. 몇 번째 칸이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고 2분의 루트 3은 여기에요. 2분의 루트 3은 여기에요.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3까지 사이에 있는 x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x는 여기 첫 번째 칸이죠. 6분의 파이에서부터 여기가 몇 번째 칸이야? 네 번째 칸이지. 3분의 2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또는 x는 여기가 지금 몇 번째 칸이야? 여섯 번째지. 이게 지금 12칸이니까 6, 7, 8, 여덟 번째 칸에서 x는 3분의 4파이에서부터 6분의 8파이라고. 이것도 계산 빠르게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몇 번째 칸이? 11번째 칸이야. 11번째 칸이니까 6분의 11파이. 본인들의 상태를 지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기본이라고. 삼각함수 어려워요 하는데 이거 연습 하나도 안 해놓고 삼각함수 어렵다고요. 이 기본 문제 하나도 안 풀려지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조금 더 변형되는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그림 30도 계열, 그러니까 30도 계열, 30도, 150도,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3을 물어보면 이런 12등분된 그래프를 상상을 하시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빨라, 니네 하는데. 그 다음에 45도 계열이 이제 나올 수 있죠. 45도 계열은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맞습니까? 그러면 그 녀석 사인 그래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양음만 잘 생각하면 돼. 이거 몇 칸으로 나눠? 45도니까 8칸으로 나누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만약에 나한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8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5번째, 7번째야. 7번째. 여기 8칸이지 4칸, 5칸, 7칸. 손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손으로. 이해는 당연히 되지. 야,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고개 끄덕이는 건 아무나 해. 당연히 누구나 해. 고등학교 1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줘도 다 한다고, 이건. 이해는. 그럼 어떻게 돼? 한 칸이 4분의 파이예요. 이번에는 한 칸이 4분의 파이, 45도니까. 5번째 칸이니까 x는 4분의 5파이 또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가 되겠지. 7번째 칸이니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x를 구하면. 뭐 부등식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그래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45도 계열, 30도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두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연습, 빠르게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주세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 거야? X축으로 조금 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X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 있잖아. X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X축으로. 그래서 X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아. Y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별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X축으로 이동을 하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막 좀 혼란스러워지는 느낌들이 벌어지기는 해. 하지만 기본 안에서 이동을 시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여기에다가 뭐 2, 3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바뀌겠지. 2, 3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알아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남았다 이거지. y는 탄젠트 x. 탄젠트 x는 너무나 단순해. 탄젠트 x. 탄젠트 x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고 어떻게 돼? 요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내려가죠. 주기가 파이고 여기 이게 지금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 2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기본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원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점근선조차도 정확하게 못 그린다라는 게 선생님의 점근선조차도 정확하게 못 찾아낸다라는 거. 그거가 지금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여기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게 점근선 물어볼 수 있고 당연히 함수값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점근선 이야기가 나오면 굳어버리지. 점근선을 내가 제대로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기본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기본 그래프에서 점근선. 점근선은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좋습니다. 점근선은 x는 첫 번째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예요. 첫 번째 점근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점근선. 점근선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점근선 구하시고 이 녀석은 주기마다 나와요. 주기마다. 파이마다 나와요. 파이마다. 그래서 주기마다 n 파이. n은 정수. 주기 곱하기 n이야. 주기 곱하기. 알겠습니까? 이게 점근선의 기본이야. 근데 점근선 기본 방법 다시 얘기해보자.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거야 또. 첫 번째 점근선 구하고 거기에다가 주기 곱하기 n 하는 거야. 첫 번째 점근선을 제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봐. y는 2 안 붙여도 돼. 탄젠트 3x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의 점근선. 얘의 점근선은 얘처럼 지금 구해보라고. 얘의 점근선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파이 하지 말고 파이 하면 조금 안 예쁘네. 2분의 파이로 할까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도 좀 쉽다. 2분의 파이도 좀 쉬우니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해줄게.
그래, 이 녀석의 정근선을 구해라. 정근선. 어떻게 해야 될까? 정근선? 정근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식은요, 어디에서 왔어? y는 3x, 탄젠트 3x에서 왔어요. 탄젠트 3x에서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y는 탄젠트 3x 9분의 파이. 여기서 이렇게. 얘는 사실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지.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 그래프고 평행이동을 한 상태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주기는 쉽잖아. 이거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이 녀석의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주기가 3분의 파이야. 파이를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은 뭐냐면 첫 번째 점근선을 찾으라고 했잖아. 첫 번째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은 반주기예요. 반주기. 봐. 여기 주기가 얼마야? 파이죠. 그거의 반. 반주기가 첫 번째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주기가 3분의 파이니까 얘의 첫 번째 점근선. 첫 점근선은 얼마가 돼? 6분의 파이가 돼요. 6분의 파이. 첫 점근선. 그러면 얘도 유지가 되겠지. 주기는 안 변했고 x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x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x축으로 9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첫 번째 점근선도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지금 9분의 파이만큼 첫 점근선이 x는 얘였는데 첫 점근선이 얘는 x는 6분의 파이 플러스 9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x축으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18분의 5파이인가요? 18분의 5파이예요. 18분의 5파이. 끝. 그래서 이 녀석의 정근선은 어떻게 돼? x는 18분의 5파이에다가 얘의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3분의 파이라고 했지. 주기마다 나온다라고 했잖아. 3분의 파이 곱하기 n. n은 정수. 이게 지금 정근선입니다. 얘의 정근선. 우리가 첫 번째 정근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주기에다가 n을 곱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한테 정근선 얘기를 툭 던졌어. 야, 정근선을 못 구하는데 그 뒤에 정근선을 구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나는 점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근선부터 구하지를 못해. 문제가 당연히 뭐 그냥 거기서 끝난 거야. 그냥. 우리한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그때. 뭐야? 찍는 방법밖에 없잖아. 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선생님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니네가 이 점근선, 그치? 점근선 나왔을 때 아, 나는 좀 무난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탄젠트 같은 경우에 뭐 구해? 탄젠트 같은 경우에 주기를 먼저 구해요. 그죠? 요 녀석을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에이, 할 때마다 쓸 수 없잖아. 3x 9분의 파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아,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얼마예요? 6, 주기는 3분의 주기는 3분의 파이. 그래서 아 원래 이동하지 않았으면 반주기가 첫 번째 정근선이야. 아 첫 번째 정근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인데 x축으로 9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게 첫 점근선 플러스 이 녀석의 주기는 3분의 파이 곱하기 n. x는 정근선이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 연습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작업들 하나하나 이거 언제 이렇게 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연습이야.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 이제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방정식. sin fx는 sin gx,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sin fx는 sin gx. sin fx는 sin이랑인데 두 개가 이렇게 같았을 때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될까? 사인의 성질을 한번 보자고요. 사인의 성질. 사인은 어떻게 되었을 때 같을 수가 있어? 주기마다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주기마다. 그래서 얘는 풀 때 첫 번째 주기성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있어? fx는 gx 플러스 이거 사인의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 곱하기 n은 정수. 이걸 일단 풀어야 돼요. 요건 기본인 거야, 주기. 뭐 탄젠트는 파이 곱하기 n을 붙여야 되겠지. 만약에 탄젠트 가지고 문제 나오면. 코사인도 나오면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사인은 주기마다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마다 같은 건 나오지만 또 어떻게도 나와. 사인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 값하고 이 값도 같죠. 사인이 이 값도 같죠. 이건 어떤 상황이야? 이 두 개가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2분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죠? 2분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죠. 여기 이쪽 만약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사인의 값과 이 사인의 값은 2분의 3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값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가 가운데잖아. 이게 대칭성이야, 대칭성. 두 개 더하면 얘가 가운데 중점이니까 이거의 2배. 그래서 두 번째, 이런 풀이도 해야 됩니다. fx 더하기 gx는 파이. 여기는 이 두 개 더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파이도 되고 3파이도 되고 여기 봐. 여기하고 여기는 주기 2파이 차이지만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에다가 2파이를 더해준 거지, 이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파이를 더 더해도 되니까 5파이가 돼도 돼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즉 뭐도 풀어야 돼? 얘는 파이 플러스 2파이 곱하기 n은 정수. 요것도 풀어야 돼요. 여기 그치 이거에 대한 대칭 두 개가 파이 더하면 파이. 이거 두 개 더하면 3파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5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5파이도 되고 7파이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풀어야 돼. 코사인은 달라지겠죠. 코사인에다가도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코사인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코사인 fx, 코사인 gx. 얘를 풀어보면 첫 번째 fx, gx는 2파이 곱하기 n은 정수. 이건 똑같아요. 코사인에서도.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살피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뭐에 대하여 대칭이야? 요 값이 탁 나오면 여기가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지. 그치? 파이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 뭐 베타, 파이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파이에. 또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야? 3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3파이에 대하여. 그래서 fx랑 gx랑 더하면 얘랑 지금 얘랑 더하면 뭐예요? 몇 파이야? 2파이. 2파이. 또 여기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여기 지금
2파이에 대하여도 대칭이지. 여기 두 개가. 0에 대하여도 대칭이고. 2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4파이, 6파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쓰면 돼? 요거는 2n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n은 정수.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그걸 알고 그래프 하나 그려보세요. 암기 안 돼. 니네가 암기가 되려면 어떻게 암기가 돼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진짜 많이 푸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데 풀다 보니까 외워져. 그렇게 암기가 되는 거야.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또 나왔네. 아, 이거 맞네. 이거였네. 이게 암기야. 제대로 된 암기라고. 내 손이 귀찮으니까 어느샌가 하고 있는 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세요. 외워지지도 않아. 달달달달 외운다고 이게 외워질까? 이런 게? 선생님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쌓아온 문제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두룩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요런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 상태였으면 이제 외우라고 하면 외워지겠지. 이제 외워라.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상태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의 유형을 봐야지. 문제 유형. 아,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탄젠트. 탄젠트는 탄젠트 fx는 탄젠트 gx 이렇게 나오면 뭐밖에 없어? 하나. fx는 gx 플러스 파이 곱하기 n. 얘는 탄젠트 그래프가 그죠? 주기마다만 나오잖아. 주기마다. 대칭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 탄젠트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좋아.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